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욱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남긴 신비한 흔적들을 따라 그 알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의 소리를 전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취선당 애기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선당 애기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모셔봤는데요. 문화예술학 박사이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십니다. 조성재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의 소리. 오늘도 주제가 있는 토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취선당 애기씨 그리고 조성재 교수님과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토크. 오늘 주제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주제가 왜 다이아몬드일까 궁금들 하실 텐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높은 압력과 열을 견뎌서 원석이 된 후에 깎이고 갈리는 시간을 지나야만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되죠. 이제 신의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동 제자들의 성장 과정과도 그 연마의 시간이 닮아 있어서 오늘 주제를 다이아몬드로 정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는 너무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많이 갈고 닦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멋진 보석이 되는 제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이미 반짝거리는 보석 같으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오늘 주제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다이아몬드 아주 좋습니다.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무병과 가장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 과정과 똑같아서 아주 훌륭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다이아몬드가 높은 압력, 또 열을 이겨내야만 원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내림을 받기 전까지의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취선당 애기씨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예측이 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9살 때부터 귀신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귀신을 보게 됐던 이제 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한테는 별 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가 지나고 신을 받아야 되는 계기가 또 생기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사고도 당하고 뭐 그런 너무 안 겪어도 될 문제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떻게 겪었는지 제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팠고 힘들었고 다쳤고 이런 단어들로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그 깊은 그 아픔과 또 압력이 있었을지 가늠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 몸이 아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참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싶을 정도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먼저 신병 아닌가요? 라고 했다는 좀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인 줄 알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이제 일반인보다 한 30배 넘게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이제 전문 간담체 의사분한테 이제 가라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됐죠. 검사를 다시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그쪽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소견이 안 나온 거예요, 아예. 소견 없음으로 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견 없음으로 나오니까 이게 혹시 신병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려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아니 일반인들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쪽 의학계통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경우의 환자를 만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신내림 받기 전에는 정말 몸으로 아픈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의료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진단명조차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신비하다, 참 놀랍다, 이상하다, 묘하다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야만 몸이 나았다라는 경우가 많은데 취선남 애기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가깝겠죠? 맞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몸이 너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말씀드린 간 수치라든지, 간 수치가 좀 괜찮아질 법하면 갑자기 하혈을 6개월 이상 하게 되고, 또 하혈이 좀 끝나려고 하니까 정말 어이없이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자세하게 뭐 점사를 보면서 알게 됐지만 그게 신병이라는 걸 또 알게 되었죠. 문제가 되기 위한 그 신병, 무병은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무병이 깊을수록 무병의 고통이 아주 클수록 더 훌륭한 모녀가 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3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척추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또 손발 뒤틀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어떤 힘이 자기 몸을 막 비트는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그 신적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것은 신이 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골격과 근육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 다시 재결합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한 3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내림을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경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학술적으로 그냥 사례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좀 수긍이 가는 대목이에요. 일반인이 아닌 신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마음 구조와 또 신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병, 신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그 병을 겪음으로써 자기가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해소해 주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있네요. 내가 겪어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고. 정말 최악의 모든 경우들을 다 몸소 경험해봐야 상대의 마음을, 인간 세상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추선당 얘기 씨가요, 원래 무당, 점, 이런 거를 아주 싫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지만 정말 좀 혐오할 정도로 많이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간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지병 정도로만 안 좋으셨던 거여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제 느낌에 뭐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뭔가 그런 직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인한테 설명을 하고 좀 상담을 했더니 지인이 이제 유명한 무당을 소개를 시켜주겠다 해서 처음으로 첫 점사를 이제 그쪽에서 보게 됐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6개월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이 신뢰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점사를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작은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실망감을 넘어서는 뭔가 정말 혐오까지의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혐오했던 무당이라는 직업을 본인이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묘한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혐오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있다가 남동생이 이제
관제, 이제 소송, 법적인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전긍긍 하다가 그때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소개를 받아서 점사를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아버지를 이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렸더니 제가 이제 신병이 갑자기 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병을 많이 겪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진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령님한테 오게 됐습니다. 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아니, 천도제와 그 신병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천도제를 지내다가 신병이 오게 되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많은 지금 현재 많은 문화들 중에 그 신이 발동하게 된 계기, 소위 말해서 조상이 입행이 된 계기는 대부분 자기 부모나 자기 집안에 빈옥이 있고 또 이 천도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신이 병이가 되고 그래서 신이 발동하면서 무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옥이 구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선당 A씨도 그는 신이 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천도제 과정에서 신이 발동하는 연유가 있나요? 그 천도제는 아무래도 그 죽은 망자의 혼을 불러드립니까? 그 망자의 혼이 무녀뿐만 아니라 그 자기하고 가장 인연이 있는 자기하고 가장 기운이 통하는 그 자식한테 병이가 되면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또 자기의 그 원을 풀어달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쭉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숙명이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의 제자로서 정말 열심히 길을 닦고 계시는데요. 이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아주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픔도 겪었지,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픔을 치유해주면서 또 속사정도 녹록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자로서 만인의 만중생을 이제 구제해준다라는 뜻으로 이제 제자 길을 가지만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게 되고 드라마로 따지면 뭐 불륜, 호러, 뭐 판타지 정말 각양각색의 분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그래도 많이 남는 장르가 있다면 아무래도 보기 힘든 실생활에서 이제 보기 힘든 드라마에서 많이 볼 법한 불륜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래요. 드라마도 있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허구보다는 거기에 조금 그 굴뚝의 연기가 났기 때문에 그게 허구 소설화, 영화화, 드라마화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요.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나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사실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서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선당 얘기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편에 아침 드라마가 아닌가, 박장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들어요. 어떡해요. 저도 한편으로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일까? 궁금한데 이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되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셨나요? 한 번은 이제 친구분이셨어요. 여자분 두 분이 오셨고 정말 친한 친구시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사이가 많이 좋아 보여서 친한 친구시구나 했는데 저희 신당에서는 각자 따로 봐요. 네,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씩 이제 점사를 봤는데 첫 번째 분 점사를 봤을 때는 망신수가 있다. 네, 마음을 굳게 쓰고 사람한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할머니가 호통하면서 이제 공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뱉고 나서는 왜 이렇게 말이 나갔을까 이제 싶었는데 두 번째 친구분 점사를 볼 때
네, 첫 공수가 그 남편분의 외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집안에 좀 많이 환란이 올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첫 공수를 내뱉지 않으면은 그 다음 공수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내담자분께서는 좀 많이 의아해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2, 3주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같이 오셨던 친구분이랑 남편분이랑 외도 중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때문에 큰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갔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은 그 말이 외도 부분 자체가 이제 정말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그 첫 번째 친구분한테 망신수가 있고 마음을 예쁘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할머니가 일러주셔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던 일화인 것 같습니다. 뒤집고 살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그쵸?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친한 친구와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생활 속에 또 현실이라니 씁쓸합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애동 때는 여러 사건들을 또 겪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범사를 내가 봐주고도 방금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애동 시절에는 그냥 생각이 나면 바로 이렇게 뱉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네. 바로바로 그냥 필터 없이 팍팍팍 이렇게 돼가지고 좀 난감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거나 이런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고민되기보다는 네, 제가 좀 힘들었을 때 이제 070 상담하는 게 있어요. 070을 전화 상담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돈벌이가 좀 필요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전화를 받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받기 싫지 하다가 그래도 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나온 말이 불륜 점수 안 봅니다. 이렇게 딱 제가 나간 거예요. 너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랬더니 여자 손님이 저는 불륜 아닌데요? 이렇게 딱 시치미를 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제 상대 남자가 와이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삐삐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삐삐삐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막 그래서 막 귀에서 약간 피 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발을 저렸나 보다.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뜸 욕을 하시니까 저도 너무 지금도 애기지만 그때는 훨씬 더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저도 같이 싸웠죠. 같이 삐삐삐 하면서 싸우셨군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엄청 화를 내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제 연락처를 또 알아가지고 그 내담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사실은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인정을 해주셔서 그때 그렇게 이제 잘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애정 때는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 대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어요. 맞아 이제 제 스스로 온오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툭툭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고 느껴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 스스로 좀 피곤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차라리 기도를 가자. 그냥 산으로 가자 해서 뭐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그런 데로 많이 이제 기도 가고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그런 시간들이 나를 되돌아보고 또 다듬는 과정이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무당들한테는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자는 인간이랑 제자 그 사이를 넘나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를 갈고 닦는 시간들이 많이 됐죠. 많은 애동들을 또 봐오신 입장에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애동들은 애동들뿐만 아니라 이제 무녀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붙은 귀신이라든지 이렇게 막 보이고 다리를 붙들고 있는 귀신, 어깨에 올라타는 귀신 그런 걸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애동들은 민감해서 그런 현상을 보면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들죠. 거의 말해서 신을 접신하는 과정이 정말 우리 전기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애동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 연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껐다 켰다가 안 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나중에는 아주 유연하게 끄고 켜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되는 과정이 또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세월이 많이 가면은 스스로 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애동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 함께 나눠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애동이라 겪었던 호러 장르를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러 하면은 벌써 좀 닭살이 돋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한국에 안 계시고 한국인이신데 이제 뉴욕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이제 전화점사를 보게 된 손님이었어요. 근데 전화점사를 봤을 때 이제 자꾸 가위 눌림이라든지 잠을 못 자고 귀신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 처음에 느껴졌던 거는 이제 여자 영가, 여자 귀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혹시 뭐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냐, 안 좋게 죽은 사람이 있냐, 아니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도 깜짝 놀래고 바로 그때 이제 한 달 있다가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점사를 보러. 그래서 점사를 보러 이제 동생이랑 친동생이랑 당사자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 영가는 한 명인데 그 둘한테 이게 같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왔다 갔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놀랬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둘 다한테 그 영가가 이제 자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구술해서 이제 퇴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판을 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의 동생 이제 이모, 내 이모죠. 그래서 이모의 딸이 자살을 했는데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모 딸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게 엄마, 딸 둘한테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영가가 왔다 갔다 쉽게 말하면 접신처럼 귀신이 이제 괴롭힌 사례였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이모, 장본인의 이모와 그 장본인에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모의 딸이니까 장본인한테는 사촌 언니겠죠? 그렇죠. 사촌 언니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모랑 사촌 동생들한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뭐 한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건드렸던 걸로 공판이 났었어요. 그냥 많이 들은 귀신 이야기로는 어디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왔다 갔다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교수님? 네,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죠. 소위 말하면 영가라는 것은 개인의 영혼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의 필연적인 관계로 생긴 영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상신앙의 연세성, 연관성 또는 서버의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가가 자기의 원을 풀 수 있는 도구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공유를 가진 가족들한테 영가가 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여리지 사람 또는 현재 뭔가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영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원을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그렇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예. 지금은 다 잘 푸셨죠? 네. 왔다 갔다 안 하시죠? 네.
자, 애동 때에 만났던 불륜 드라마, 호러 드라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기이하고 놀라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급살 그리고 상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는 다 예고편이었죠? 네. 예. 제가 이제 신내림 받기 전에 잠깐 타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된 제갓집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초하루 때 제갓집에 이제 신당에 올 일이 있어서 이제 인사드리러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신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급하게 그 자손 신당에 못 들어오게 해라. 딱 이러시는 거여서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놀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바로 전화를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전화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퀴를 세 바퀴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딱 전화했을 때 바퀴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큰일이 날 뻔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는데 그 제갓집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신당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이제 공수는 급살 그리고 상문살 이렇게 같이 이제 껴서 들어온 거여서 그래서 이제 신당에 못 들어오게 했던 할아버지가 급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거였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애동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어찌됐든 너무 놀랐고 어찌 보면은 신기하고 마음 아프지만 또 할아버지가 뭐 어찌저찌 좀 저는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말 훅 큰 일이 네. 닥쳐오니까 많이 놀라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감도 또 맞아. 쌓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 깎여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신의 제자기를 걷다 보니 신내림 받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도 오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그런다면서요. 네,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이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자주 와주시고 특히 이제 운동 선수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팀 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재계약 하실 때 많이 오시는데 네, 그때마다 이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유니폼 색깔을 저렇게 보여주세요. 급살, 상문 정말 최악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맞이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급살은 특정한 날, 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기운, 에너지예요. 거기에 어떤 특징인하고 마주치면 급살이 드는 거예요. 급살이나 상문살이나 다 같이 물속에서는 주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급살에다가 상문살이 겹치면은 엎친데 덮쳤다는 말로 급살만 맞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예상하지 못한 질병 또 사고들이 겹치는 거죠. 그 보석이 되는 과정의 여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팠던 만큼 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정 또한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 이후에는 화려한 반짝임만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영롱하고 맑은 반짝임을 유지하시면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원석이 된 후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비로소 찬란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처럼 신의 길 위에서 언제나 단단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하나.